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자, 지난주에 미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죠. Birthright Citizenship, 그러니까 출생 시민권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대체로 6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났다고 알려졌죠. 네, 근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6대 3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행정명령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해왔죠. 속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국 땅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준다는 그런 원칙인데, 네, 수정헌법 14조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인데, 그걸 번역하자면 요거죠. 출생하거나 귀화하고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바로 요 조항 때문에 이제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속지주의 원칙은 또 왜 나왔냐? 1868년에 드레드 스캇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내용은, 그러니까 드레드 스캇이라는 노예가 주인을 따라 자유주에 거주한 것을 근거로 자유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거죠. 왜냐면 그때는 흑인이 시민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흑인 너희들은 시민이 아니니까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의 재산으로 보호받아야지 연방의회가 노예제를 제한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해서, 그러니까 노예제를 크게 강화했던 그런 판결입니다. 이제 뭐 이런 판결로 시작해가지고 남북 간의 갈등이 악화돼서 이제 남북 전쟁까지 일어났죠. 그래서 남북 전쟁 후에 이제 드레스 스캇의 잘못된 판단을 완전히 이제 바로잡으려고 미국 헌법 수정헌법 13조에 노예제를 폐지했고, 14조에 시민권을 보장했고, 그 다음에 15조에 이제 투표권까지 줬죠. 링컨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이때 나온 게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 관할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시민이라는 규정으로 인종에 따른 시민권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1857년에 드레드 스캇 판결, 흑인 너희들은 시민도 아니야. 이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 때 14조, 수정헌법 14조를 넣은 거죠. 미국에서 태어났고 naturalized, 귀화된 사람은 무조건 시민이다. 그러니까 14조가, 수정헌법 14조가 왜 만들어진 거냐? 이 흑인들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때 흑인 노예들이 시민권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주기 위해서 14조를 만든 건데, 그게 오늘날 문제가 많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시민권이 주어지냐면 subject to the jurisdiction thereof. 그러니까 jurisdiction, United States의 jurisdiction, 관할권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미국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내가 만약 미국에 3개월짜리 여행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갔다. 그럼 3개월 있는 동안, 뭐 3개월이든 한 달이든 있는 동안은 미국 법의 지배를 받죠. 그러니까 나도 미국의 subject to jurisdiction, 관할권 아래에 있다.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이는 당연히 내가 관할권 아래에 있으니까 미국 법에 우리 아이는 당연히 시민권이 나오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도 이제 판결이 갈렸죠. 그 갈린 이유가 이 jurisdiction의 범위 때문에 갈린 겁니다. 그러니까 14조가 만들어졌을 때의 jurisdiction은 영국 보통법에서 말하는 충성 의무, allegia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allegiance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드레드 스캇 판결을 뒤집으려는 목적은 미국 영토 내에서 영구적으로 속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 해방 후에 흑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시민으로 만드는 거지,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들, 그 사람들 때문에 이 jurisdiction이란 말을 넣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20세기부터죠. 20세기부터 이 jurisdiction의 해석이 아주 넓어졌습니다. 그 넓어진 이유가 또 뭐냐? 바로 1898년에 Wong Kim Ark, United States vs. Wong Kim Ark, 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의 자동 시민권을 확립한 기념비적인 연방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은 이제 그 1800년대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이제 골드 러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살다가 너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Chinese Exclusion Act, 이 중국인들 이민을 방지하는 그런 법이 또 생겼죠. 그게 바로 1882년에 중국인 배척법.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10년 동안 Chinese laborers, 중국 노동자들의 이민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 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새로운 제약이 주어졌는데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려면은 어떤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민권 주는 그런 절차도 컨그레스, 의회에서 막을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런 법 때문에 이 원킴 아크라는 사람이 중국을 잠시 방문하고 1895년에 미국으로 들어오려다가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 1813년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던 중국인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소송이 일어나서 그때 대법원 판결이 뭐냐 6대2로 원킴 아크의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이때 나온 얘기가 관할권의 명확한 정의입니다. 아까 jurisdiction이라고 말한 거. 그래서 이때 관할권의 해석은 미국 영토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며 미국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이제 여행 비자로 가서 미국 영토 안에 있고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미국 법을 준수하고 있으면 그게 관할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링컨 대통령 때 14조에 나온 관할권은 누구를 대상으로 만든 거죠? 이 당시에 미국 땅에 있던 흑인 노예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이민이 그렇게 물론 유럽 쪽에서 오긴 했지만 이런 이민자들을 생각해서 아니면은 미국의 방문자들을 생각해서 이 jurisdiction 하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는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준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때 1898년의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뒤로는 이제 완전히 속지주의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속지주의의 예외가 외교관의 자녀, 또 영토를 침략한 적군의 자녀, 그리고 주권을 가진 원주민 부족의 자녀 이렇게 예외 규정을 뒀는데 이 예외 규정을 둔 이유가 뭐냐면 외교관의 자녀나 뭐 영토를 침략한 적군의 자녀보다는 특히 이 외교관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외교관이 와서 미국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해도 그리고 몇 년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 면책특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의 웬만한 법들은 지키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관할권 아래에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14조에서 말한 관할권이 채택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갈 사람들이고 다른 나라의 충성을 아까 allegiance란 말 썼죠. 다른 나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지 미국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링컨 시대에 14조가 만들어진 이유는 미국에 충성을 하는 미국 시민권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만든 거고 그 다음에 jurisdiction도 그런 뜻입니다. 미국에 남아서 미국에 충성할 그런 사람들이 속한 관할권. 그런데 이 원킴 케이스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해석이 다 무너지고 무조건 미국에 들어와서 태어났으면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민권을 준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게 어떻게 됐냐? 네, 오늘날에는 원정 출산이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jurisdiction이란 해석이 넓어져서 그 결과로 나온 게 뭐냐? 원정 출산, 영어로 birth tourism. 그래서 이 원정 출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혜택을 받았지만 특히 중국, 그래서 지금은 중국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아이들이 거의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아봤자 뭐 얼마 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정 출산하는 사람이. 그런데 중국은 이게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혜택을 받는 게 중국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다 미국으로 가면은 시민권자니까 모든 시민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다 갖고 부모들도 다 시민권이 나올 수가 있고 초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에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그만큼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중국에 밀리니까. 아무튼 birth tourism이 생겼고 중국 뭐 우리나라도 혜택을 어느 정도 보지만 주로 중국, 러시아, 중남미 이런 데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 무조건 국경을 넘어서 일단 들어가면 불법이라도 그 들어간 사람들의 아이들은 시민권이 나오니까 이후에는 그 가족 전체가 또 시민권이 나오죠. 그리고 미입국 브로커들이 생기고 그래서 야 너희들 들어와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 생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불법 입국자들 수가 더 늘어나는 거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죠. 그래서 이런 남용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보상 또 뭐 상품처럼 변질되고 있다. 그런 강한 비판 때문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이거 너무 무분별하게 시민권을 남용하게 되니까 이거를 손을 보자.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한 거고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출생 시민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를 제한하자. 그리고
14조가 만들어질 당시 의회가 요즘같이 대규모의 불법 이민, 원정 출산 산업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14조를 만든 게 아니니까, 그죠? 이때는 완전히 노예들을 위해서, 흑인 노예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오늘날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손을 좀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주장을 대법원 앞에서 이제 변론 시간에 했던 거고,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냐? 클래런스 토마스하고 사무엘 알리토, 그 다음에 니오 고세지, 요 세 사람은 아까 보여드린 14조가 그런 거 아니다. 불법 체류자나 잠시 온 사람들의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자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죠. 자, 요 사람이 브렛 카바너가, 이 사람은 나머지 법관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 맞다. 그런데 14조에 의해서 위헌이 아니고 행정 절차 면에서 위헌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고세지하고 토마스하고 얼리토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원정 출산이나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들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한 게 아니다. 이렇게 요 네 명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요 세 명, 케탄지 브라운 잭슨, 엘레나 케이건, 그 다음에 소니아 소토마이어, 요 리버럴 저스티스, 좌파 진보 법관들, 요 세 명하고 치프 저스티스 존 로버츠하고 에이미 코니 베렛, 요 다섯 사람이 수정헌법 14조는 그냥 속지주의 원칙이다. 무조건 태어나면은 주는 거다. 왜냐하면 1898년에 이 원킴 아크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따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나머지 보수 법관 4명은 14조가 무조건 속지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대신 요 캐바나만 14조가 속지주의 때문에 출생 시민권을 무조건 줘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적용한 게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위헌 판결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좀 큰 의미를 이번 판결에 부여했는데, 그 concurring in the judgment 해서 대법관의 별개의 의견을 따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뭐냐면,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14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14조에 나온 그 속지주의, 미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시민권을 준다, 이거를 위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의회가 제정한 이 연방이민법, 그러니까 헌법 14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방이민법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걸 위반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위반을 한 거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출생시민권 제한이 헌법 14조에 위반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위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행정명령이 연방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거를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연방이민법이 1950년대에 만들어진 건데 이거를 고쳐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태어나면은 그 1898년에 원킴의 케이스 이후로 무조건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데, 그게 1950년대에 만든 이민법이 잘못됐으니까 그걸 고쳐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섹션 1401인데 요걸 개정해서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 이런 부모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는 것이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왜 의회가 그걸 안 만드느냐? 그걸 만들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흑인은 시민권이 없다라는 드레스컷 판결,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링컨 대통령 때 만든 14조가 원래 목적은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즘은 새로운 해석 때문에 이게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게 브렛 카바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 보수 법관 고세지, 카바너, 알리토, 그 다음에 토마스, 요 4명의 보수 법관은 불법 이민자 자녀의 자동 출생 시민권은 헌법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정책에서 결정된 거지 미국 헌법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5사람, 이 3사람의 그 liberal justice, 요 3여자, 요 여자는 당연히 무조건 좌파 대법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속지주의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 존 로버츠하고 에이미 코니 베렛, 이 보수 법관이 이제 이 리버럴 법관들하고 뜻을 같이 했는데, 뭐 이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내면의 생각은 모르겠지만 뭐 그냥 1898년에 그 원킴 액 때문에 판례가 있으니까 그걸 따르자, 뭐 이렇게 간 것 같고, 미국 헌법을 제대로 해석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요 4명이죠, 보수 법관. 당연히 14조가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이 사람들을, 흑인 노예들을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조항인데 요즘 악용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번 판결을 두고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뭐,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 봐라, 역시, 트럼프가 뭐 미국 헌법을 잘 몰라서 멍청해서 한 방 먹은 거 아니냐. 역시 그는 뭐 법도 모르고, 무대뽀로 나가는 독재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근데 사실 요번 판결에서 주는 시사점 중에 좀 큰 게 뭐냐면, 네, 이 사람이, 캐버너가 지금 수정조항 14조로 무조건 출생시민권을 주는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 사람이 콕 집은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국 정치인들이 아 그래 뭐 이거 헌법이 14조에 의거해서 속지주를 계속 적용하는 게 이거 좀 잘못됐다. 이민법 고쳐야 된다. 지난 뭐 30년 40년 동안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정치인들이. 근데 뭐 법 때문에 안 된다. 뭐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 주로 이거죠. 14조에 헌법에 속지주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고치냐. 개헌을 해야지. 이거 고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캐버너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의회 너희가 이민법만 고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여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콕 집은 겁니다. 이 사람이. 예, 아까 이민법의 섹션 1401 그거를 의회에서만 고치면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되지 않고 불법 체류자의 자녀의 자동 시민권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올 초에 대법원이 그 아이파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그리고 광범위한 관세 부과 이거를 또 6대3으로 위헌 판정했었죠. 그래서 그때 또 저거 봐라 트럼프가 또 법을 어기고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또 법도 모르는 게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트럼프를 막 욕했는데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라고. 그런데 그때 판결도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인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관세 자체가 위헌인 게 아니죠. 그걸 부과하는 방법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법이 위헌인 거지. 그거를 뭐 세부 종목으로 따져서 국가마다 따져서 이렇게 차별을 두어서 관세를 매기는 거는 전혀 위헌이 아니다 해가지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또 뭐 여러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가지고 품목별, 국가별, 뭐 목적별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또 구체적으로 나눠서 관세를 다시 부과하게 됐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더 도움이 됐고 오히려 관세를 받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뭐 15% 이렇게 딱 하면 되는데 품목별로 따지다 보니까 뭐 내려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올라가는 관세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아주 더 복잡해진 거죠. 그래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를 아주 세부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더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때 나온 6대3 판결이. 그런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죠. 이번에 뭐 6대3 또는 뭐 캐버너를 요 보수법관과 합쳐서 5대4 판결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5대4 판결이 트럼프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나왔지만 결국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이 사람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의회에서 이민법 섹션 1401을 살짝 고쳐서 이제 불법 체류자나 단기 체류자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탈 수 있는 그런 길을 막으라고 알려준 겁니다. 캐버너가. 네,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으로 판결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지금 막 신났는데 그게 아니죠, 앞으로. 예, 오히려 더 제대로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을 터준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런 판결이 안 나왔으면 캐버너가 그런 그 로드맵을 제시 안 했으면 또 지난 몇십 년간 해왔듯이 뭐 14조 속지주의 그거 뭐 어떻게 이거 개헌을 해야지 바꿀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앞으로 또 영원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헌법을 왜 개헌해 이민법 섹션 1401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하고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일괄적인 관세 부과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난 거랑 요번에 출생시민권 판결도 같은 패턴입니다. 행정명령으로는 안 되지만 의회가 법 규정 하나를 고치면 개정하면 그리고 이 개정은 이민법 개정이니까 의회에 과반수만 넣으면 됩니다. 헌법 개헌은 아주 어렵죠. 3분의 2, 그 다음에 또 50개 주 중에 4분의 3이 의회의 비준을 통과해야죠. 그러니까 38개 주. 그러니까 개헌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이 이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자동 시민권, 출생 시민권을 야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이걸 어떻게 바꿔? 이렇게만 계속 변명하면서 안 바꿨는데 이 한 사람이 섹션 1401만 바꿔 하고 요번에 딱 말해준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행정부의 그런 과도한 행정명령을 통한 권한 행사 이런 거를 견제하기도 한 겁니다. 요번 그 판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난번 관세 판결에서도 그러면서도 의회가 제대로 일만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나 출생 시민권이나 이런 거를 고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다 있다라고 대법관들이 알려주고 있던 겁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고 요번에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위헌 판결이 났다고 이게 뭐 트럼프 행정부가 한 방 먹었다느니 뭐 정책 실패라느니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사태를 깊게 못 보고 얕게 보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판결난 출생 시민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출생 시민권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그런 행정명령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언론상에 나오는 그 내용보다 더 생각해야 될 게 많고 더 따져봐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언론에서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니까 이런 판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속주주의 원칙에 의한 출생 시민권 이게 어떤 배경이 있고 그리고 요번에 난 판결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뤄봤고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소셜미디어에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미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